이번 시간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n이 짝수인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두 수를 이야기하죠. 2와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81의 4제곱근 81의 4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3i 마이너스 3i 3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이 경우에 보면은 오늘은 우리가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수인 것을 살펴보면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가 있고 81의 4제곱근 중에선 3과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실수인 것은요. 이게 두 개씩 나오는데 그럼 무조건 두 개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수를 이야기하죠. 이 i와 마이너스 2i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실수인 게 없어요. 이 경우엔 실수인 게 없어요. 그리고 0의 4제곱근 이걸 생각하면 4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실수죠. 이렇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개수가 2개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1개 있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 x가 있을 때 x를 n제곱해서 어떤 수 a가 나오면 그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n은 짝수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주황색 그래프는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은 y는 x의 4제곱이고 회색은 y는 x의 6제곱이에요. 공통점을 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고 원점을 지나고요. 이 x축 아래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x의 n제곱은 a 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x축 위쪽에 찍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로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근은 요 점의 x좌표 또 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특징을 보면 이 거리와 이 거리는 항상 같습니다.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래프 자체가. 이게 제곱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4제곱에서도 그렇고 6제곱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양수면 항상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땐 a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없어요. 허수인 건 나오겠죠. 근데 실수인 건 없습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그럼 a가 0인 경우는 어떨까요? a가 0인 경우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0 1개 나오겠죠. 0 1개. 여기 있는 0 1개.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조금 복잡하게 나옵니다.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n이 홀수인 경우에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는 a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항상 한 개씩만 만나죠. 한 군데서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a의 n제곱근 중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실수인 게 한 개가 나와요. 우리가 2의 제곱근 하면은 루트 2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 좀 기호를 써볼 건데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 약간 달라요. n이 짝수일 땐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그건 a의 n제곱근 중 실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요. 실수인 게 양수에서 하나, 음수에서 하나 나오는데 양수인 거를 그냥 이렇게 쓰고요. 음수인 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그냥 양의 값을 정의를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양수인 건 n제곱근 a로 쓰고 음수인 건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써요. 음수인 경우엔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실수인 게 없으니까 이 경우엔 아예 안 나오고요. a가 0인 경우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건 어차피 0이 되겠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경우라도 하나씩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중에 실수인 걸 n제곱근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근 중 음수인 것. 그러면 4제곱근 3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2의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중 뭐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2라고 쓰면 돼요. 반대로 5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건 허수가 아닙니다. 이건 실수를 의미하고 얘는 음수가 되면서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5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이야기해요. 6제곱근 7 같은 경우는 얘가 무슨 수인지는 모르지만 얘를 6제곱 했을 때 7이 나오는 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a의 n제곱근이 실수인 것에서 제곱근 기호를 거듭제곱근 기호를 사용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고 a의 값이 양수인 경우와 0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홀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실수인 건 n제곱근 a 이렇게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경우라도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짝수인 경우에는 경우가 좀 갈리죠. a가 0보다 크면 n제곱근 a도 있고 마이너스 n제곱근 a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a가 0인 경우엔 0, 한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이 제곱근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아니고 이 거듭제곱근 기호의 성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게 되겠어요. 좀 세팅을 할 건데 이게 양수, 음수에서 모두 되는 건 아니고요. 자, A와 B가 양수고 M과 N이 자연수일 때 그때 성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같은 경우엔 우리가 하나의 거듭제곱근 기호를 써서 N제곱근 A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곱하기가 아니라 나눗셈인 경우에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에 써서 이렇게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N제곱근 A에 M제곱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A의 M제곱의 N제곱과 같아요. M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엔 이게 하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어요. 곱해주죠. 이때 Mn제곱근으로 M이 M 프라임 곱하기 P고 N이 N 프라임 곱하기 P로 표현될 때 그래서 P는 자연수가 되겠죠. M 프라임도 얘네가 모두 다 자연수일 때 M 제곱근 A의 N제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M 프라임 P 제곱근 A의 N 프라임 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약분되듯이 P가 공통으로 사라지면서 M 프라임 제곱근 A의 N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성질이 되겠어요. 그럼 이것들을 실제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제곱근으로 묶어주고 안에는 곱해줘요. 그러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 되죠. 근데 여기 3이랑 여기 3이랑 같단 말이에요. 뭐 정의에 의해서 이건 당연히 3이 되긴 하는데 마치 여기가 약분이 되는 것처럼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쓴 성질로 인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 앞에 수가 없지만 여기 2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곱근은. 그러면 6제곱근 5의 6제곱 이렇게 해서 6이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해서 5가 나오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합쳐주려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럼 대신에 여기에다가도 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수의 지수 부분에. 그러면 이제 똑같아졌죠. 거듭제곱근이. 그래서 하나로 합쳐주면 4제곱근 2의 제곱분의 2가 되고 다시 약분해주면 4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요런 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세제곱근 24는 3, 8에 24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빼기 여기선 6제곱근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치 약분되듯이 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갈라서 쓸 수가 있겠죠. 세제곱근 3과 세제곱근 2의 세제곱 빼기 세제곱근 3 그러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 2가 될 거니까 2 세제곱근 3 마이너스 세제곱근 3 해서 빼주면 세제곱근 3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 기호가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한 기본 계산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